동물을 가족처럼 펫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려견 유치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과 함께 하시나요?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트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캔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네. 하나의 가족. 그렇죠. LG가 아닌 땡땡이 아닌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 네, 이 펫팸족이라고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의 패밀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네. 정말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은데요. 네. 우리 캐스터분들은 어때요? 저도 많이 키웠었죠. 근데 저는 지금은 안 키우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왜요? 가슴 아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군대 있을 때 혼자서 이제 저랑 형이 군대 있을 때 네.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예쁜 조그만 외로우셔서. 강아지였어요. 예. 근데 이제 임신을 시키면 좋다고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풍이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이고 방학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병간호를 했는데 그날 뭐 저희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에 들어왔어요. 일이 늦게 끝난 촬영이. 들어왔는데 애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업 때문에 좀 더 늦게 들어오셨어요. 4시쯤.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애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를 딱 보고 이렇게 엄마한테 안긴 다음에 바로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얘가 강아지들 그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혼자 키웠으니까 나도 좋고 뭐 형도 좋지만 엄마가 가장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죽은 거죠. 그런 감정은 진짜 네. 사람이나 강아지랑 그렇죠. 똑같은 저기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네. 제 친구 그때 막 군대 막 제대한 친구 있었거든요. 네. 불러가지고 땅을 한 2m 정도 파갖고 묻었어요. 그 친구가 더 파라고 이게 나중에 나오면 안 되니까 너무 아프다. 다른 분들은 뭐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참. 그쵸. 벤지. 저는 벤지. 벤지 같은 경우는 사실 유기견이었어요. 근데 진짜요? 지금 7년? 키운 지 7년? 남의 개 됐어요. 훔쳐오신 건 아니죠? 유기견이라 그냥 잠깐 며칠 나온 개를. 유기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진만 봤을 땐 너무 예쁘고 사랑 많이 받은 강아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유기견이었지 않았을까. 아니 왜? 사진에 귀여운 사진도 있는데 사진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윤희 씨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반려동물? 어렸을 때 처음 키웠던 강아지가 네. 시커먼 푸들의 네. 해피라는 강아지였어요. 해피.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그러죠. 해피 다 있어요. 그때 예. 당시에는 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아는 분에게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가족들끼리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간 서커스를 거예요. 갔어요? 네, 서커스 공연을. 어디 살았길래 나도 안 본 거를. 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거기 우리 강아지가 공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그 강아지가 유니시모 있을 거 아니야.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고민해 걸리고 앉았고.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 강아지라고 이러면서 엄마한테 엄청 울면서 막 팔려갔다고 강아지 서커스단에 팔려갔다고. 근데 정말 그게 강아지가 그 똑똑하고 그랬어요, 해피가? 아니 되게 똑똑해서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린 저와 오빠는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 강아지 찾아야 된다고. 결국은? 결국은 뭐 지금 서커스 하다가 잘 생각 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속상은 했지만 굳이 데려올 마음은 없었던 안 해요, 거죠, 네. 전부가.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강아지를 데리고 왔으면 반려동물인 만큼 네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우리 차윤 씨는 가족을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을 또, 졌네.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강아지는 차윤희 씨 덕분에 네. 그 기술도 배우고 거기서 1인자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네. 우리 4명 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인구라고 해요. 와, 1000만이면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네. 5분의 1이죠. 5분의 1 정도, 5천만이니까. 맞아요. 공원에 산책 나가면 다 강아지 데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데이트할 때도 그 애견 카페 같은 데 많이 간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만큼 이렇게 뭔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도 네. 좀 되게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전 참 재미있는 게 유치원 있는 거 아세요? 강아지 유치원? 들어봤어요. 강아지들이 가방 메고 유치원 가요. 정말 가방을 가방을 실제로 메고 가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이 있는데 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 아. 애견학과 나오신 분들이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유치원, 일반 유치원처럼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서 뭘 배워요, 강아지들이? 똑같아요. 가면 예절 배우고요.
가서 강아지들 예절도 배우고 그리고 좀 머리가 좀 좋아 지금 지능이 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배우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기다려 이런 것도 해보고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정말. 여러분 일정 빡빡하고 많죠.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로마 테라피, 스트레칭, 산책 다 합니다. 그리고요, 나 끝나고 나서는 알림장을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유치원은 똑같죠. 네. 그리고 요청을 하면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그 키우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사실 그쵸. 돈이 문제잖아요. 네. 이게 키우는 거에. 비용이 하루 이렇게 총 있었을 때 25,000원 정도라고 해요.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뭐 비쌀 수 있는데 근데 이 강아지들도 사회화 훈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럴 때 배우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바쁘잖아요. 근데 바쁠 때 강아지 혼자 두는 것보다는 거기 두면 강아지도 재미있게 즐겁게 하루 보내고 오니까. 이 밖에도 뭐 반려견 호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설 연휴 때 반려견 맞아.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까 호텔에 맡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반려견 의료센터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그 반려동물 강아지 그 의료보험도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병원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수술 조금 하면은 정말 비싸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키웠던 강아지도 실제로 그 아기를 이제 임신했는데 제왕절개를 했어요. 네. 근데 사람 수술하는 것만큼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은 의료보험이라도 좀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비싼 돈이 나갔을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아. 감당이 안 돼, 이게 맞아, 돈이. 맞아. 근데 또 슬픈 거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족처럼 사랑받던 그 반려동물들이 네. 생을 이제 마감하고 나면은 이 사체가 폐기물로 취급이 돼서 네.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다면서요. 아이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실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만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점이 사체가 폐기물 처리가 돼서 쓰레기 봉투에 이제 넣어서 그 버려야 했고 또 상당수가 불법 화장을 통해 네. 이제 좀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법인가요? 저 매립한 것도 불법인가요? 어떡하죠? 저 끊어주세요. 아니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네에 있는 야산대 했는데. 네, 예전에는 몰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몰랐으니까. 끝났을 거예요. 그 기간이잖아요. 범죄 기간. 아니 근데 가족이었는데 정말 쓰레기 봉투에 그러니까. 버리는 건 너무한 거잖아요. 너무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법 개정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이 다행이다. 됐습니다. 네, 반려동물 장례업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아직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장묘나 수각시설이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더 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려동물 가족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인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외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우리 김수현 캐스터가 네. 얘기했듯이 슬펐어요. 독거노인들도 많고 이런 분들의 외로움을 함께 이제 달래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반려동물인 건데 네. 우리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 특집인 만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 네. 여기 앉아 계시고 네, 네. 또 한 분은 어디? 아무래도 반려견 특집인 만큼 오늘의 주인공 반려견이 네. 또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고 아, 있는데요. 오늘 출연하는 거예요, 저는? 네, 이따가 네. 모셔보고요. 네, 네, 네. 일단은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전문가 황문선 훈련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름 너무 멋있다. 네. 교정 전문 훈련관님. 네, 멋있다. 훈련관님. 훈련관님인데 네. 굉장히 젊은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놀랐어요. 그 TV에서 보던 그 아저씨분이나 그 연령대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학생이세요? 요즘에 들어서 아무래도 네.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관련 학과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배울 곳은 사실적으로 아직 부족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하셨어요? 아직 미혼입니다. 아, 여기 좋은 저도 아직 미안합니다. 네. 무시하시고요.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려견이 좋아서 처음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네. 이제 또 훈련소를 가서 많은 강아지들을 접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이 출장 훈련을 다니게 된 황문선 훈련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오늘 게스트 두 분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네, 네. 훈련사님 말고 우리 연출팀 막내 네. 승아 씨의 강아지 다리가 오늘 네. 왔습니다. 네. 다리야.
안녕. 지금 강아지가 첫 출연이라서 좀 긴장했어요. 잔뜩 네, 지금 긴장했어요. 네. 다리 한번 들어와 볼까요? 오. 사실 다리는 견종이 어떻게 엄청 돼요? 긴장했어. 지금 다리가? 시추래요. 시추. 근데 약간 섞인 완전한 시추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튼튼해요. 건강해요, 지금. 근데 오늘 우리 다리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해요. 어. 그래갖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 직접 승아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아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하지만 또 가장 많이 실패를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 그렇죠. 그거 좀 잘 골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집에 냄새도 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꼭 이상한 데 싸면 계속 싸요. 힘들어요. 거기다가. 그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실패하셨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변 훈련이? 배변 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강아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네. 배변 훈련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만큼 아이에게 네, 강아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근데 네. 훈련사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다리가 사실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계속 네. 주인을 보고 막 좀 낑낑거려요. 힘들어요. 옆에서도 계속 낑낑거리더라고요. 네, 승아 씨한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인 품으로 가려고. 다시. 아, 좋아가지고 또. 좋아가지고 냉큼 점프를 뜨면. 배변 훈련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방법 되게 궁금해요. 시기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저희는 이미 배변 훈련을 접하는 시기가 조금 많이 잘못됐어요. 시기. 어떡해요? 대체적으로 이 강아지를 입양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적으로는 입양하기 전에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장소.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부터. 그렇죠. 사실적으로 이제 무언가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네. 적절한 공간에서 아이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분명히 아이가 아무데나 많이 싸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사실적으로 약간 구석진 곳, 자기 집과 멀어진 곳에서 싸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들 편안하게 볼일 보고 싶은 거구나. 정말 사람이랑 똑같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강아지에게 좋은 기억을 좀 많이 심어주시는 거세요. 기억을. 그렇죠? 좋은 기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변 패드를 여러 가지를 깔아놓으시고 하셨다면 거기마다 먹이를 놓아주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세요. 모기를요? 그러면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좀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먹을 것까지 있어. 더 가고 싶은 거죠. 간 김에 좀 보리도 좀 못 가는 느낌이. 네. 자꾸만 가고 싶게끔 네. 만들어주시는 게 배변에 최적화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말 훈련이 잘 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에서가 아닌 그 밖에 나갔을 때만 그 배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좋은 방법인가요? 사실적으로 견주님들이 항상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쵸. 괜찮겠지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나가실 그쵸.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되려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실내에서 용변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꾸만 밖에 나가는 습관을 들여놓게 된다고 하면 아이가 고집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참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면 정말 병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도 아우, 있고요. 힘들어지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자꾸만 받게끔 될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편안한 장소에서 좀 자주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쵸. 그리고 먹을 것까지 해놓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네. 좋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좀 배변 훈련 잘 된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있죠. 있잖아요. 손, 앉아, 기다려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맞아. 요거까지. 제가 제일 좋은 건 빵까지 하면 다 빵은 좀 어렵거든요. 세 가지 정도 언제쯤 이게 하면 좋은지 좀 말 좀 해주세요. 적당한 시기는 제가 한 6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6개월. 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일단 강아지의 집중력, 그리고 신체적으로 따라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습득력이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거는 적당한 시기일 뿐이지 강아지 특성상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상 교육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강아지와 사람이 견주님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유도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앉아를 가리킨다고 하면요. 사람을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람이 고개를 뒤로 젖히기 시작하면 뒤로 넘어지게끔 되어 있죠. 네. 강아지도 사실상 머리를 위로 올리게 되면 뒤로 넘어지기
있게끔 되어 있지만 네. 강아지 내발 구조죠. 네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가 먼저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도를 해서 아이가 앉도록 그리고 엎드리도록 네. 옆으로 눕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좋은 기억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앉아있으면 간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앉아있으면 계속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 네. 조금만 기다려. 사실 단순한 것 같아요. 먹는 걸로. 좀 아니, 저도 그 유의를 기억이 하면. 났던 게 저는 이제 먹을 걸 많이 유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굴러를 할 때 제가 굴러줬어요. 너가 이렇게 굴러 같이 굴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보더라고요. 이렇게 유심히. 근데 몸을 이렇게 돌려줬어요. 이렇게 굴르면은 네네. 짠 했더니 먹더니 한 3-4번 하더니 따라하더라고요. 오, 가능한 훈련 거예요? 잘하시네요. 제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똑똑한 강아지를 키우신 것 같으세요. 잘 지내지? 교감이 되게 잘 형성이 되신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네. 교감을 나누는 훈련이기 때문에 네. 견주님과의 일단 친분이 먼저 쌓여져 그렇죠. 있는 게 가장 제 중요하죠. 절친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혹시 그게 바뀔 수가 있나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이지 네. 어떻게 유도하고 아이에게 설득을 시키냐의 시간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배변 훈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게스트 다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기 축 처져 있어요, 저 아이가. 지금 우리 다리가 네. 사실 그 많이- 분리불안장애 네, 갖고 맞습니다. 아까도 훈련사님이 다리를 잠깐 안고 있었는데도 네. 분리불안장애 때문에 네. 자꾸 낑낑대고 승아 씨만 찾더라고요. 아니, 우리 네. AD가 되게 피곤해 보이는 게 저 강아지 하도 지금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왔어요. 강아지 때문에 네. 쉬지 못하니까. 훈련사님 우리 다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아 씨가 없어지면 약간 불안한 증세, 네. 코를 핥거나 네. 약간 끙끙거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승아 씨가 떨어졌을 때 네. 본인의 애착 대상이 떨어졌을 때 네. 피가 날 정도로 이제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집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네. 꽤 심각하네요. 네. 이제 다리 같은 강아지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강아지마다 내리는 처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네. 네.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아, 네. 승아 잘 들어. 집중해서. 고급 네. 고급 상담이에요. 내일 바꿔서 사라지는 승아 오늘 잘 열심히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강아지가 강아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올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산책. 산책. 산책을 조금 비중이 굉장히 크시다는 걸 조금 느끼셔야 되세요. 두 번째로는요, 강아지가 혼자 머물 수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개인의 방이죠. 방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시고요. 세 번째로는 혼자서 남아있을 때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산책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게 된다고 하면 많은 것을 접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또 이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산책을 통해서 냄새 맡는 활동을 통해서 강아지에게 안정적인 성향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다리는 산책을 많이 한 편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그렇죠. 이유가 네. 있네요. 집도 없고. 그래요. 방이 있어야 된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방, 두 번째 그 얘기도 방이죠, 좀 맞아요. 해주세요. 강아지한테도 약간 집을 마련해서 불안감이 느껴졌을 때 내가 이 장소로 들어가면 편안해, 너무 안심돼 라는 느낌을 전해주셔야 되세요. 네. 대체적으로 가끔가다 이런 견주님들이 계세요. 저희 집 강아지는 저희 방이 안정감 느끼는 방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애착 대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네. 덩그러니 그 방에 혼자 남아져 있을 경우에는 아마 낑낑거리고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면은 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그런 맞습니다. 거구나. 그리고 그 방, 얘가 그 방을 좋아하는지, 그 집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일단은 강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여유를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같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출근을 하시고 좀 와서 놀아주시고 같이 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강아지는 각자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아실 거예요. 네. 계속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혼자서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견주님이 같이 있어도 항상 옆에만 있는 거예요. 네. 혼자서 놀 줄도 모르고요. 혼자서 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강아지를 옆에만 두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같이 있더라도 약간 스낵볼이라고 해요. 네. 굴러가면서 먹이가 나오는 볼. 야. 혼자 놀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재밌겠다 그리고, 혼자 굴렸을 뭐가 맞아요. 나오니까. 사실 맞아요. 강아지한테 인형 하나만 던져주면 하루 종일 재밌게 갖고 놀잖아요. 네. 네. 근데 장난감도 던져줬을 때 사람한테 갖고 오고 혼자서 놀 줄 모르는 강아지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까이 온다고 하면 살짝 잠깐만 혼자서 놀아봐라는 식으로 잠깐 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쉬고 싶으면 견준이 품이 아니라 방석에 올라가서 네. 강아지 껌을 뜯어 먹는다든지 맞아요. 장난감을 거기서 물고 올라와서 갖고 논다는 식으로 아이가 점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다리의 원인은 산책을 안 한다는 거. 네. 그거였고요. 방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강아지도 사람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혼자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아니면 뭐 스낵볼 그쵸, 같은 그쵸. 것들 던져주면서 이런 혼자 놀 수 있는 방법도 견주들이 잘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사실 에티켓이 굉장히 많은데 놓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목줄 같은 경우 네. 가끔 좀 무섭거든. 큰 강아지들 목줄 없이 돌아다니면 무섭기도 한데 그런 거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산책할 때 비닐봉투 그리고 배설물 치워주려고. 네, 배설물 치워야 되니까. 그리고 버스 탈 때 그냥 네. 이렇게 안고 타는데 그게 아니라 이동장에 꼭 넣어서 이렇게 아, 탑승해야 된다고 하죠. 네. 네, 그건 꼭 우리 여러분들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네.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태료가 있었어요. 네, 30만 원 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고요. 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만 출입을 해도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안 지키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네. 부과가 산책 한 번 되니까요. 잘못했다가 45만 원 나가 판이네요. 이런 네. 걸 다 챙기든지 아니면 네. 45만 원 챙기고 나가시든지 네. 에티켓을 잘 지키셔서 우리 페펜족이 좀 네. 서로 간에 욕먹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훈련사님의 말씀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들도 정말 행복하게 함께 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황문선 훈련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출동!